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주식창 최영동 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 1주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를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콘텐츠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주 좀 어떠셨나요? 우리 회원님들. 생각보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좀 매매를 하면서 그래도 당일 당일에 강세 업종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 시장에서 조금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종목군들 좀 매매를 하면서 나름 시장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성과는 좀 괜찮게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시장이 그렇게 썩 재미있었던 시장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0.05니까 일단은 뭐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가 외인하고 기관 쪽에 대한 매도가 워낙 좀 강력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주 랠리가 뭐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뭐 어떤 날은 뭐 원자력 관련주들, 또 어떤 날은 뭐 비료 관련주들, 또 어떤 날은 뭐 요소수 관련주들, 또 어떤 날은 뭐 엔터 관련주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근자근,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섹터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좀 나오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코스닥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랠리, 그러니까 당일 당일에 가장 큰 이슈들을 좀 따라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나름 소기에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었던 뭐 한 주긴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뭐 거의 감안 안 하고 나는 이제 뭐 중기 투자로 갈 거야, 뭐 수익 투자로 갈 거야, 아니면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재미있었던 좀 시장은 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해외 증시와의 디커플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에 대한 고점 자체를 10월 중순 들어서면서부터 강하게 돌파를 시켰고요. 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진짜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은 시장 분위기를 뉴욕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뭐 S&P 500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날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FOMC가 요번 주에 끝났죠. FOMC가 끝났는데 FOMC에 대한 예상 부분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하고 거의 유사하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테이퍼링, 뭐 월 150억 달러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뭐 오케이 좋아 우리는 그건 예상하고 있었어. 거기서 이제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이제 금리와 관련된 스토리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감을 좀 느꼈었는데 오히려 파월 의장 같은 경우 금리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겠다. 딱 선을 그어버렸죠.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은 거예요. 선을 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오케이 좋아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시장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러한 호재를 좀 반영을 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남았던 한 주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커플링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1차적으로는 미국과 국내 산업 구조가 좀 틀립니다. 산업 구조가 틀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업이 주 산업을 이루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상당히 좀 튼튼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탄탄한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나오는 거,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로 넘어와서 국내는 왜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국내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 이 산업 구조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딱 잡혀버리니까 이머징 시장 쪽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죠. 거기에다가 중국 시장 경기 둔화가 나오고 뭐 기본적으로 이머징 시장의 가장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에 자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증시의 상승 부분들을 그대로 좀 따라가지 못하는 좀 악순환의 고리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다가 일단은 쇼티지, 그렇죠? 병목 현상, 예, 쇼티지라고 병목 현상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쇼티지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티지 현상이 아직까지는 기대감들은 있어요. 하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쇼티지 현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뭐 중간중간 하루하루마다 또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수출 품목 금지 계속 얘기하고 있고 WTI 올라가고 석탄 가격 올라가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쇼티지 현상을 뭔가 이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들 자체가 명확하게 좀 그려지지 않다 보니까 국내 지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리고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에서 문제가 돼 버리니까 그 하부에 걸려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쇼티지 현상에 대한 뭔가 이제 목마름을 좀 목을 좀 축일 수 있는 뭔가 이제 마중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불투명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 부분들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디커플링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요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대표 기업들의 실적 자체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 불명확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종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문제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원론적인 문제점들이 계속 위에 있다 보니까 그 밑에 하부에 걸려 있는 애들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좀 풀리게 되면 정말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곤 있긴 해요. 근데 그 시그널 자체가 아직은 좀 미약하다. 안테나가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고 뭐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좀 먼 곳에 가서 전화를 통화를 할 때 안테나가 좀 빠방하게 떠야 되는데 그 안테나 신호 자체가 지금 막 한 칸, 막 두 칸, 막 이런 식으로 나와 보니까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인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이유들을 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선기가가 일어나왔잖아요. FOMC에서. FOMC에서 일단은 금리 인상은 생각들 하지 마. 시장에 딱 던져버린 거. 야 너희들 아직 생각들 하지 마. 금리 인상. 아직 멀었어. 그냥 테이퍼링 정도만 할 거야. 우리는 금리 인상을 지금 시장에서 시중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는 이러한 이제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거야라는 의견 자체가 뭔가 이제 전체 투자자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뭔가 이제 큰 줄기로 딱 자리 잡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넘어갑니다. 위험자산,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으로 딱 분위기가 딱 넘어가요. 그러면은 위험자산,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뭘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머징 마켓이에요. EM 시장입니다. EM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스토리들도 어느 정도 한풀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좀 넘어와서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뭔가 하나가 딱 풀리게 되면 하나가 뭔가 하나 그러니까 딱 걸려 있었던 뭔가 이제 목에 탁 걸려 있었던 요 부분들이 한 가지가 뻥 뚫리게 되면 이게 하나하나씩 다 풀려 버리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게 되면 그 코스피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적 메리트, 가격 메리트, 그러니까 저평가죠. 쉽게 얘기해서 저평가 국면에 딱 들어서게 되면 뭐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쪽에 물량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4분기 이제 병목 현상이죠. 쇼티지 분량,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감소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완화죠, 완화. 완화 국면에 본격적으로 좀 진입을 하게 되면 뭐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하부에 딸려 있는 뭐 장비주들, 그다음에 뭐 소재 업종들 이런 종목군들까지 일찍 다 들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한 주가 좀 뭔가 이제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그런 한 주였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요 시그널들이,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동 통신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 그 신호 세기를 가지고 잠깐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신호 세기가 조금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뭐 2주차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다가 어제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안정화 구간이 좀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의미 있게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여기 돌파를 시키지 않았잖아요. 예, 돌파를 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하향 안정화 쪽으로 넘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요 부분들만 뭐 하향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고 적정 수준으로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좀 내려오고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 가격 메리트, 저평가 국면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2주차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에 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좀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주 주요 이슈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게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11월 8일이죠. 11월 8일. 11월 8일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1일까지 중국의 6중 전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어떠한 뭔가 이제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보낼까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중국의 뭐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업 정책에 대한 변화들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쪽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도. 얘네는 뭐 머리 터지겠죠. 홍다 얘기 나오고 있죠. 막 홍다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만약 부동산 무너졌을 때 뭐 가계 경제 또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거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도 정치적인 문제들이 워낙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육중전회에서 이제 산업적으로 건들지 않게 되게 되면 아마 이 좀 골든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골든타임을 좀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국 육중전회에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따라서 뭐 관련된 기업들 움직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뭐 소비 관련 종목군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IT 쪽, 그다음에 이제 건설 쪽, 특히 부동산 이쪽과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이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산업의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의 확장? 산업의 확장.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용차에 좀 집중돼 있는 전기차라고 하게 되면 11월 10일인가요? 네, 리비안이죠. 픽업 트럭. 픽업 트럭 전문 전기차. 국내에서도 뭐 세원이라든지 에코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뛰었었잖아요. 네, 에코캡 또 그 다음에 갑자기 우신 시스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원화성, 뭐 남성까지도 이 리비안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줬었고 시장에서 또 한편에 또 테마주들을 형성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만들어줬었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 이번 주에 신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의 상용차, 그러니까 승용차에만, 그러니까 세단이라든지 뭐 SUV라든지 이런 쪽에만 전기차가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픽업 전기차가 과연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에 따라서 이 전기차에 대한 확장성이 상당히 좀 극명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면서 연중 고가 자체를 다 돌파를 시켜버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서 매매를 할 공간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수급들이 2차전지 쪽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일단은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좀 시켰습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성장성이 2차전지에 아직까지도 좀 머물러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뛰어들어야죠. 현재 구간이 지금 가는 종목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2차전지에 대한 방향성들이 또 견고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고 뭐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수는 계속 또 치고 그러니까 산업 지수는 계속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번 주 그러니까 다가올 10월 2주차에 리비안 신규 상장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셔야 될 그러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일에는 중국의 광군절이죠. 네, 광군절. 광군제이기 때문에 광군절이란다. 네, 광군제죠. 네, 광군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화장품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항상 뭐 뛰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뭐 우유 쪽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광군제의 직접적인 1차적인 관련이 있어서 뭐 뛰어 올라오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군들 분명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광군제 소비량, 소비액, 매출액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라인 시장 쪽에서에 대한 판매, 뭐 온라인 시장을 뛰어넘어서서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비 자체가 약간은 좀 주춤했었던 부분들이 이 광군제를 통해서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좀 더 12월 달로 넘어가서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또 엮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1일, 그러니까 중국 광군제에서 발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데이터, 경기 데이터 이런 부분으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디즈니 플러스죠.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다음 주에 국내에 출시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죠. 왓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그 다음에 뭐 전통의 강자 넷플릭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거의 뭐 4파전, 5파전이 막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 또다시 한번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IP,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어떠한 이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약간은 좀 개별적인 관심도긴 한데, 이제 다음 주에 SM의 산하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기어유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서 뭔가 이제 독과 점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뭔가 이제 법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의 또 새로운 이제 문제점들로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심심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실적 자체가 좀 워낙 좋게 좀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하나의 뭐 산업군을 또 만들어내게 되면 이게 고착화가 되는 게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뭘 하나 딱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이 기존에 쓰고 있었던 서비스를 버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서로 새로운 플랫폼 이용을 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뭐 네이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 아니면 좀 고착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먹히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플랫폼 시장에,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IT 쪽이라기보다는 엔터 쪽이겠죠. 엔터, 그다음에 메타버스, 뭐 이런 쪽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주가도 그만큼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위버스잖아요. 위버스를 통해서 메타버스도 구현하고 여러 가지 뭔가 이제 마켓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현재 가장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K미디어, 그리고 K팝 스타, 뭐 이러한 이제 플랫폼들을 좀 만들어 내주면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에 좀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SM의 산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DOU가 지금 이번 주에 신규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시총 자체도 상당히 좀 적거든요, 얘네들이. 공모 희망 가격이 지금 18,000원에서 24,000원 정도니까 아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요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조금은 조금은 좀 시장에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폭발력 있게 주가가 관심도를 좀 많이 가져가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마지막 남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신규상장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주에 SM 산하의 DOU가 신규 상장한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상 시가총액 자체가 뭐 앞서 주가 자체는 18,000에서 24,000원 정도가 예상 가액이고 예상 시가총액 자체가 3,600에서 4,800억 정도니까 시가총액 자체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딱 좀 매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디어에 대한 성장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국내 IP 확장, 그 다음에 신규 서비스 추가,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분위기가 좀 나쁘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다음 주에는 한 요정 네 가지 정도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의 리비안, 그 다음에 중국 광군제, 그 다음에 국내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 출시,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이슈로 봤었을 때 DOU 쪽에 대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볼만한 뭐 개별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다음 주에 매매를 해야 될 상황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여전히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뭐 무너지는 게 없었어요 지난주에. 그쵸? 원전 관련된 종목군 하나씩 좀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 기준으로 해서 주봉 기준으로 해서 환전 기술 같은 경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 환전 KPS도 마찬가지로 33,200원에서 뭐 5일선 20에서 하향이 퇴시키지 않고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대량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트들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차트들.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에 대한 음봉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음봉들은 나올 수 있는데 이 밑에 하단에 걸려 있는 거래량들을 보세요. 현저하게 좀 줄어들죠.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패턴들은 주가에 대한 하방 스토리가 아니고 좀 쉬어가는 구간들로 인지를 하시면서 일단은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BHI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 다음에 한전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진 또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한신기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는데 조금은 좀 아쉽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가놀이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에너토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좀 급격하게 올랐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바운드리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계속 대응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고가놀이 패턴이거든요. 이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물량들을 계속 매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의 이슈가 또 나왔을 때 이렇게 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 2, 3일 정도 사이드를 기게 되면 조금씩 좀 분할 매수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대선 쪽으로 좀 넘어가서는 뭐 인맥 관련 종목군들은 일단은 보지 마세요. 지금 인맥 관련된 종목군들은 보는 시장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정책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뭐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지금 윤석열 관련해서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를 이제 우리나라도 나름 또 이제 정치적인 성장을 상당히 좀 많이 한 국가 중에 하나고, 뭐 민주주의가 태동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제 대선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진짜로 무슨 뭐 고무신 나눠주고 뭐 다라이 나눠주고 이런 시장이 끝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거티브는 저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지금서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정책 대결 구도로 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책 대결. 뭐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으로 딱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딱 몇 가지 안 돼요. 첫 번째로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일단은 이제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을 것이냐, 뭐 공공시설을 어느 정도 지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가장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렇다라고 되면 뭐 시멘트 관련주들, 그다음 뭐 인테리어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아파트의 대표 건설사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출산 장려, 저출산, 이거 문제거든요. 진짜 문제. 이거는 정말 아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장려 관련된 그 정책들은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돈을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쓴 만큼 효과는 나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쓴 만큼 효과조차도 안 나오니까
아마 이와 관련된 전략들, 정책들이 아마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인맥 관련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적으로 나오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성을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가만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 뭐 캐리소프트, 뭐 네오파,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새로운 종목군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종목군들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출산 장려를 딱 떠오르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눈에 띄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지금 10월 말서부터 해서 저점 만들어내주고 5일선이 21선 골든크로스 만들어내주고 무너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61선 돌파됐다가 지금 무너졌다가 지금 2차적으로 돌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매매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지금 기술적인 요 대응하는 방법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분석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매매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긴 할 텐데 60일선 돌파되고 눌렸다가 실패 이후에 2차적으로 6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이러한 캔들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기술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특히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군들 의미가 상당히 좀 크죠. 이게 아가방 컴퍼니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캐리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60일선 돌파되다가 실패되고 2차적으로 돌파가 되는 종목들. 그쵸? 보시게 되면 이런 종목은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죠. 그 다음에 쭉 밀리다가 2차 시도해서 거래량 실리면서 점진적으로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되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정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 의미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출산하는 종목군들이 뭐 다음 주에 뭐 바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면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현재 지금 진행될 수 있는 대선 레이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사실은 이번 주서부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정말 뼈 아팠었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소비 관련 종목군들 특히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이 됨과 동시에 확진자 수가 좀 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 핵심 데이터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은 확진자 수가 아니고 중증이거든요. 중증. 그리고 이제 입원 병실 뭐 이쪽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위드 코로나 정책들을 세워 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오히려 확진자 수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론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노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따라서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 뭐 세중 레드캡 투어, 노란풍선, 호텔신라, 뭐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카지노 업종들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에 그리고 뭐 우리 업종 같은 경우는 FNF는 뭐 별도로 얘기하자고요. 중국 시장 쪽에서 워낙 뭐 실적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더라도 뭐 저 휠라라든지 한세라든지 뭐 크리스F라든지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미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 근데 요번 주서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뒤로 하면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 숙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뭐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들을 좀 뒤따라가면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이러한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구간들을 조금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러한 종목군들도 좀 잘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DDR5 관련주들. DDR5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좀 많이 좀 보세요. 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막바로 이 시스템이 바뀌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근데 과거에 DDR3에서 DDR4로 넘어오면서 3에서 이제 4로 넘어오면서 장비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이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잔상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DDR5의 강점을 보게 되면 이게 전반적인 글로벌 정책하고 맞아 떨어져요. 지금 글로벌 정책은 뭐죠?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이 뭡니까, 여러분?
전기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 아껴 쓰자. 뭐 전기 아껴 쓰자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이제 친환경적인 전기, 뭐 에너지원을 발생을 시키자는 얘기인데 이 저 DDR5가 DDR3, DDR4에 대비해서 전기 소비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소비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정용 PC 쪽보다는 서버 쪽부터 이제 저 DDR5가 이제 채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버 쪽 관련된 장비, 서버 쪽 관련된 소재주들 뭐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가면서 좀 진행을 하시게 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쇼티지 부분들이 4분기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DDR5로 내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DDR5는 공부를 제가 한번 좀 더 하는 시간을 좀 가지긴 할 텐데 이 DDR5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 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소비 관련 종목군들, 중국 관련 종목군들, DDR5들,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말씀드렸죠? 이제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일단은 지금 분위기 봐서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좀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계속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을 지금 써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이 앤 홀딩,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좀 타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눌림목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너무 큰 금액들보다는 조금씩 좀 모아가는 전략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원전과 관련 종목군들이 사이드를 기면서 다시 한번 호재가 좀 나와줄 수 있을지 여부. 그러니까 중국도 육중 전해가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되면 이제 중국 쪽에서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또 우리가 그동안에 원전 관련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이 패턴들을 잘 수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간에 또 뛰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한 주들을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생각보다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뭐 시험 갔다가 뭐 종목 갔다가 뭐 종목 갔다가 또 업종 갔다가 뭐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좀 참고가 되셔가지고 또 다음 주 한 주를 대비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컨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